안녕하세요.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다채롭고 변화무쌍했던 예술 장르 중 하나인 대중음악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인 순간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음악은 단순히 소리의 집합을 넘어 시대의 정신을 반영하고 사회를 움직이며 때로는 혁명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대중음악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10가지를 선정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음악이 어떻게 우리의 삶과 문화를 형성해 왔는지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세계 대중음악을 뒤흔든 역사의 순간 속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이 흥미로운 탐험은 우리가 대중음악을 단순히 소비하는 것을 넘어 그 이면에 담긴 깊은 의미와 역사적 맥락을 깨닫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음악이 존재하듯 음악 또한 끊임없이 진화하며 우리의 삶과 함께 숨 쉬어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각 전환점이 어떻게 인류의 문화적 지평을 넓혔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환점은 바로 1920년대 대중음악의 탄생입니다. 이 시기는 재즈라는 새로운 음악 장르가 대중음악의 주류로 우뚝 서면서 재즈 시대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재즈는 단순한 음악을 넘어 그 시대의 문화적, 기술적, 인종적 구도를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특히 미국 남부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공동체에서 시작된 재즈는 즉흥 연주와 스윙 리듬을 특징으로 하며 전 세계 대중음악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시기에 대중음악의 기본적인 틀이 형성되었고 우리가 오늘날 경험하는 대중음악 산업의 초석이 마련되었습니다. 음반 기술의 발전과 라디오의 보급은 재즈가 광범위한 대중에게 도달할 수 있는 물리적인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빌보드는 1936년 최초의 현대적인 음악 차트를 선보였고 1940년에는 대중음악 싱글 차트를 시작하여 미국 전역에서 인기 있는 곡들의 순위를 체계적으로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대중음악의 성공을 측정하고 파급력을 확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었으며 아티스트들에게는 대중적 인기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제1차 세계대전 1914만 1918은 음악이 단순히 오락을 넘어 심리전과 선전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음악의 사회적 역할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전쟁 중 사기를 진작시키고 프로파간다를 전파하는 데 음악이 적극적으로 사용되면서 음악이 가진 강력한 영향력을 전 세계가 인지하게 된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이처럼 1920년대는 기술적 발전과 사회적 변화가 맞물려 대중음악이 하나의 산업이자 강력한 문화적 힘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진정으로 기념비적인 시대였습니다. 다음으로 1960년대 대중음악의 혁명에 주목해야 합니다. 1960년대는 대중음악이 단순한 오락을 넘어 청춘의 언어이자 시대의 철학으로 자리매김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음악은 사회, 문화, 정치 전반에 걸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단순한 소음이 아닌 예술로서 개인적인 감상을 넘어 세계 공동체의 언어로서 기능하게 됩니다. 냉전 시대의 불안감, 인권운동의 확산, 그리고 기성세대에 대한 반항 심리가 음악을 통해 표출되면서 대중음악은 젊은 세대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이 혁명의 중심에는 여러 중요한 움직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브리티시 인베이전은 대서양 양안의 음악 판도를 완전히 뒤바꾼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비틀즈를 필두로 롤링스톤즈, 더후, 킹크스 등 수많은 영국 밴드들이 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면서 록 음악의 미학과 사운드가 급속히 재편되었고 이는 전 세계 대중음악의 지형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들의 등장은 기존의 미국 중심적 음악 시장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록 음악이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하나의 견고한 장르로 자리매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비틀즈의 음악은 멜로디, 가사, 구성면에서 당시로서는 혁신적이었으며 그들의 스타일은 전 세계 수많은 밴드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또한 포크 음악은 1960년대 대중음악 혁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포크 음악은 단순한 음악 장르를 넘어 한 세대의 정치적 감각과 문화적 정체성을 대변하는 사상적 운동장이었습니다. 밥 딜런, 조한 바에즈와 같은 아티스트들은 노래를 통해 베트남 전쟁 반대, 인권 운동 지지 등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며 대중의 의식을 일깨웠고 이는 이후 대중음악이 예술성과 사회 참여성을 동시에 갖추게 되는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받습니다. 이들의 음악은 젊은이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변화를 위한 목소리를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소울 음악 역시 이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샘 쿡, 아레사 프랭클린, 마빈 게이와 같은 아티스트들이 이끈 소울 음악은 가스펠의 열정, R&B의 그루브 넘치는 리듬, 그리고 팝의 세련된 편곡이 결합된 형태로 등장하여 흑인 음악의 주류화를 이끌며 다양한 인종과 계층의 사람들에게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소울 음악은 당시 흑인 사회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으며 동시에 인종의 벽을 허물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보편적인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러한 1960년대의 다양하고 역동적인 음악적 움직임들은 대중음악이 단순한 오락을 넘어 사회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증명했으며 음악이 얼마나 강력한 문화적 힘을 가질 수 있는지 보여준 황금기였습니다. 세 번째 전환점은 1980년대 이후 다양한 장르의 혼합과 영미 대중음악의 헤게모니 확립입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주류 대중음악은 더 이상 하나의 장르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 장르를 유기적으로 혼합하거나 고르게 소화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팝, 록, 댄스, 소울, R&B 등 다양한 스타일이 융합되면서 음악의 스펙트럼은 더욱 넓어졌고 이는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장르 파괴의 시대를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시사이저와 드럼 머신 같은 전자악기의 발전은 이러한 장르 혼합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기술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마이클 잭슨과 마돈나 같은 아티스트들은 이러한 장르 혼합의 선두주자였으며 그들의 음악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으며 대중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팝, 록, R&B, 소울을 넘나드는 독창적인 음악 스타일과 파격적인 퍼포먼스로 팝의 황제로 군림했으며 마돈나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미지와 장르를 초월하는 음악으로 팝의 여왕으로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들의 성공은 음악적 경계를 허무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이 시기 영미 대중음악은 전 세계 음악 시장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음반 판매량이나 차트 순위와 같은 경제적 비중을 넘어 각국에서 생산되는 대중음악의 형식과 어법의 보편적인 기준을 제시하며 글로벌 트렌드를 주도했습니다. 영미권에서 만들어진 음악 스타일과 제작 방식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많은 나라의 대중음악이 영미 대중음악의 영향을 받게 되었고 이는 오늘날 K-팝과 같은 비영미권 대중음악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1980년대는 대중음악이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였으며 음악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이 융합되기 시작한 출발점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중음악의 창조적 잠재력을 확장시키고 전 세계 팬들에게 더욱 풍부하고 다채로운 음악 경험을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네 번째 전환점은 재즈의 부상과 대중음악의 주류화입니다. 재즈는 20세기 초 미국 남부, 특히 뉴올리언스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고통과 희망 속에서 탄생한 음악입니다. 초기에는 주로 유흥가에서 연주되던 비주류 음악이었지만 뛰어난 연주자들의 등장과 함께 점차 대중적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루이 암스트롱은 재즈라는 음악 장르를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음악으로 끌어올린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의 트럼펫 연주와 독특한 보컬 스타일은 재즈의 즉흥성과 스윙감을 극대화했으며 재즈를 예술적인 경지로 끌어올렸습니다. 그의 혁신적인 음악은 재즈의 대중화를 이끌었고 재즈는 미국을 넘어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1987년 미국 의회는 재즈를 공식적으로 미국의 국보로 지정하며 그 문화적 중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재즈가 단순한 음악 장르를 넘어 미국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예술 형식으로 그리고 전 세계인이 공감하는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했음을 의미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재즈가 처음에는 흑인 뮤지션들이 주로 대표하던 장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베니 굿맨, 글렌 밀러와 같은 백인 음악가들을 통해 대중음악의 주류로 편입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재즈를 보다 대중적으로 편곡하고 스윙밴드 형태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는 인종적 경계를 넘어 음악의 보편적인 매력을 보여주는 사례이자 대중음악 시장에서 인종적 요소가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면입니다. 재즈는 이후 블루스, R&B, 록앤롤 등 수많은 장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대중음악 전반의 발전에 공헌했습니다. 특히 즉흥 연주와 복잡한 화성, 리듬의 활용은 현대 대중음악의 다양한 실험과 혁신의 중요한 영감원이 되었습니다.
재즈는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지금도 수많은 뮤지션들에게 영감을 주며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는 살아있는 음악입니다. 다섯 번째 전환점은 힙합의 탄생과 문화적 파급력입니다. 1970년대 뉴욕 브롱스 지역의 길거리 파티에서 시작된 힙합은 단순한 음악 장르를 넘어 하나의 강력한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당시 소외되었던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라틴계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삶과 애환, 그리고 꿈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힙합을 만들어냈습니다. 힙합은 랩, 디제잉, 그래피티, 브레이크 댄스 등 4가지 핵심 요소 4 엘러먼츠를 아우르며 젊은 세대와 소외된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했습니다. 랩은 거리의 시인이 되어 현실을 직설적으로 비판하거나 자신들의 이야기를 거침없이 쏟아냈고, 디제잉은 기존 음악을 재해석하여 새로운 사운드를 창조했습니다. 처음에는 비주류 문화로 여겨졌지만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치면서 힙합은 주류 음악 시장을 장악하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런-DMC 런-D M C 비스티 보이즈 투팍 투포크 노토리어스 B 아이즈 더 노토리어스 B I G 와 같은 전설적인 아티스트들이 등장하며 힙합은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었고, 그들의 메시지는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힙합은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를 담고 인종차별, 빈곤, 폭력, 그리고 제도적 불평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힙합 음악은 종종 현실의 어두운 면을 가감없이 드러내며 청중에게 사회적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또한 힙합은 음악 제작 방식에도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샘플링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음악의 일부를 재해석하고 새로운 창작물로 만들어내는 방식은 힙합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며, 이는 이후 대중음악의 제작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드럼 비트, 베이스 라인, 멜로디 등을 다른 곡에서 가져와 새로운 조합을 만드는 샘플링은 무한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힙합은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악 장르 중 하나로 패션, 언어, 예술, 그리고 전반적인 대중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힙합 아티스트들은 단순한 음악가를 넘어 문화적 아이콘이자 사회적 목소리를 대변하는 리더로서 활동하며, 그들의 영향력은 음악 산업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전환점은 디스코의 열풍과 댄스 음악의 부상입니다. 197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전 세계를 강타한 디스코 열풍은 대중음악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뜨거웠던 순간 중 하나입니다. 디스코는 단순한 음악 장르를 넘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과 문화를 창조했습니다. 당시 사회는 베트남 전쟁과 워터게이트 사건 등으로 인해 침체되고 우울한 분위기였는데, 디스코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일상의 스트레스를 잊고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탈출구를 제공했습니다. 클럽 문화의 확산, 화려한 패션, 그리고 자유분방한 춤은 디스코 시대를 상징하는 요소들이었으며, 주말밤 디스코텍은 젊은이들의 해방구이자 새로운 소통의 장이 되었습니다. 디스코는 특히 성소수자, 흑인, 라틴계 커뮤니티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던 이들에게 해방감과 연대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들은 디스코 클럽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차별 없는 공간에서 함께 즐길 수 있었습니다. 44박자의 규칙적인 비트와 반복적인 멜로디, 그리고 펑키한 베이스 라인과 현악기 편곡은 사람들을 춤추게 만들었고, 이는 댄스 음악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비지스, 도나 서머 잭슨, 파이브 잭선 5와 같은 아티스트들은 디스코 음악의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디스코의 인기는 비록 짧은 기간에 집중되었지만 그 영향력은 현대 댄스 음악에 지대하게 남아있습니다. 디스코는 이후 등장하는 하우스, 테크노,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 EDM 등 수많은 댄스 장르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디스코의 리듬과 구조는 현대 클럽 음악의 기본 요소가 되었으며, 댄스 음악이 단순한 배경음악이 아닌 사람들을 움직이고 열광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디스코는 음악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억압된 감정을 해소하며 순수한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음을 증명한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전환점은 MTV의 등장과 뮤직비디오 시대의 개막입니다. 1981년 음악 전문 채널 MTV가 개국하면서 대중음악은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했습니다.
이전까지 음악은 주로 라디오를 통해 듣는 것이었지만 MTV는 음악을 듣는 것을 넘어보는 것으로 전환시켰고, 뮤직비디오는 아티스트의 이미지와 음악적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혁신적인 접근 방식은 음악 산업과 대중문화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와 같은 혁신적인 뮤직비디오는 단순한 홍보 수단을 넘어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인정받으며 대중문화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14분에 달하는 이 뮤직비디오는 영화적인 스토리텔링과 정교한 안무, 특수 효과를 결합하여 전 세계 시청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다른 아티스트들도 MTV를 통해 자신들의 음악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데 주력했고, 이는 아티스트의 개성과 메시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MTV의 등장은 대중음악 산업 전체에 지대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뮤직비디오는 음반 판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아티스트들은 음악적 역량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매력과 퍼포먼스 능력까지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티스트의 성공은 단순히 노래 실력뿐만 아니라 영상 속에서의 존재감과 스타일에도 크게 좌우되었습니다. 또한 MTV는 특정 음악 장르나 아티스트를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대중음악의 글로벌화를 가속화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MTV를 통해 소개된 음악과 아티스트들은 국경을 넘어 전 세계 팬들에게 도달할 수 있었고, 이는 글로벌 스타 탄생의 중요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비디오 플랫폼의 등장은 MTV가 열었던 뮤직비디오 시대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시각적 요소가 대중음악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습니다. 뮤직비디오는 여전히 아티스트가 자신을 표현하고 팬들과 소통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이며, 그 영향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8번째 전환점은 인터넷과 디지털 음원의 등장입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걸쳐 인터넷의 확산과 디지털 음원의 등장은 대중음악 산업에 가장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MP3와 같은 디지털 음원 포맷은 음악 파일을 손쉽게 압축하고 공유하며 배포할 수 있게 만들었고, 이는 음반 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물리적인 음반을 구매해야만 음악을 들을 수 있었던 시대에서 벗어나 사람들은 클릭 한 번으로 원하는 음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냅스터와 같은 파일 공유 서비스는 음악 소비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불법 다운로드 문제와 함께 음악 산업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초기에는 저작권 침해 문제로 인해 음악 산업은 심각한 위기를 겪었지만, 이 과정에서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유통 방식과 수익 구조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아티스트와 레코드 회사들은 디지털 환경에서 어떻게 음악을 보호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혼란 속에서 디지털 음원은 대중음악의 접근성을 극대화하고 전 세계적인 확산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아이튠즈와 같은 디지털 음원 스토어의 등장은 합법적인 디지털 음원 시장을 형성했고, 소비자들이 개별곡을 구매하는 새로운 형태의 음악 소비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후 스트리밍 서비스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스포티파이, 애플 뮤직, 유튜브 뮤직과 같은 스트리밍 플랫폼은 이제 대중음악 소비의 주류가 되었으며, 월정액을 내면 방대한 음악 라이브러리에 접근할 수 있는 구독 모델은 음악 소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는 아티스트와 팬들이 소통하는 방식, 음악을 홍보하고 유통하는 방식, 그리고 음악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 등 대중음악 산업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는 아티스트들에게 글로벌 팬들에게 도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으며, 팬들에게는 훨씬 더 저렴하고 편리하게 음악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선사했습니다. 인터넷과 디지털 음원의 등장은 대중음악의 생산, 유통, 소비 모든 과정을 혁신하며 음악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9번째 전환점은 K-POP의 글로벌 부상입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K-POP의 글로벌 돌풍은 비영미권 대중음악이 전 세계 주류 시장을 강타할 수 있음을 증명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전까지 영미권 음악이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것이 당연시되었던 상황에서 K-POP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그 판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이돌 그룹을 중심으로 한 K-POP는 높은 완성도의 음악, 화려하고 절도 있는 퍼포먼스, 세련된 비주얼,
그리고 팬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결합하여 전 세계 젊은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수년간의 혹독한 트레이닝을 거쳐 탄생하는 K-POP 아이돌들은 완벽에 가까운 무대 장악력과 다양한 매력을 선보이며 단순한 가수를 넘어 종합 엔터테이너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BTS, 블랙핑크와 같은 그룹들은 빌보드 차트 정상을 차지하고 전 세계 투어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K-POP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차트 순위에 오르는 것을 넘어 UN 연설과 같은 국제적인 무대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며 강력한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K-POP의 성공은 단순히 음악적인 성과를 넘어 문화적, 경제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집니다. K-POP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상징하며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드라마, 영화, 음식 등 한국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K-POP의 인기에 힘입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한류 현상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K-POP는 팬덤 문화를 혁신하고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와 마케팅 전략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팬들은 단순한 소비자를 넘어 앨범 구매, 스트리밍, 투표 참여 등을 통해 아티스트의 성공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능동적인 주체가 되었으며 이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강력한 팬덤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K-POP는 이제 하나의 장르를 넘어 글로벌 대중음악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했으며 이는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이 전 세계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K-POP의 성공은 비영미권 아티스트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전 세계 음악 시장의 다양성을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전환점은 팬덤 문화의 진화와 소셜미디어의 역할입니다. 과거에는 아티스트와 팬 사이의 소통이 주로